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뛴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는 만장일치의 확률로 이치로일 겁니다. 이치로는 역대 32명의 3000안타 타자 중 유일한 아시아 선수인데요. 32명 중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타자는 벨트레, 이치로, 로베르토 클레멘테 3명뿐입니다. 파나마 출신인 로드 커루는 뉴욕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쿠바 출신 라파엘 팔메이로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오고 드래프트를 받았습니다. 10년 연속 200안타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이고 2004년에 기록한 262안타는 조지 시슬러의 1920년 257안타 기록을 84년 만에 경신한 거였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10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한 푸올스도 놀랍지만 이치로가 달성한 10년 연속 3할, 200안타, 골드글러브 역시 다시 나오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승리 기여도로 보더라도 이치로는 59.7로 22.4인 일본 2위, 다르비슈의 2배를 넘고 한국 1위인 추신수의 34.5보다 25.2가 높습니다. 이치로는 언제 얼마를 얻고 가느냐가 문제일 뿐 명예전당이 사실상 확정인 상태인 반면 명예전당을 갈 수 있는 아시아 선수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 최고의 야수가 아니라 최고의 타자로 한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만 따지게 된다면 추신수는 조정 득점 생산력 WRC 플러스 124로 104인 이치로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레퍼런스 공격 기여도 역시 1만 타석을 넘긴 이치로가 47.8인 반면 7,000타석인 추신수는 41.8입니다. 그런데 전체 승리 기여도가 이치로가 59.7, 추신수가 34.5니까 추신수는 수비로 어마어마하게 까먹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정 득점 생산력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성적을 올린 일본인 타자는 누구일까요? WRC 플러스는 100이면 평균이고 높아질수록 좋은 성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500타석 이상 출전한 10명의 일본인 타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위는 82에 그친 마츠이 가즈오입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이치로의 대성공에 이어 2003년 마츠이 히데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타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심지어 마츠이 히데키보다 마츠이 가즈오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에 늘 양키스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매치는 호세 레이에스가 있었음에도 가즈오를 영입해 가즈오에게 유격수를 주고 레이에스를 2루로 돌리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가즈오는 데뷔 타석 초구 홈런을 포함해 데뷔전이자 개막전에서 5타석 5출루, 3타수 3안타 3장타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하지만 후쿠도메가 본쿠도메였다면 가즈오는 딱 데뷔전만 잘했습니다. 가즈오의 더 큰 문제는 유격수 수비였는데요. 인조잔디가 많은 일본에서 기다리는 수비를 했던 가즈오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강한 타구와 주루 스피드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이루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이후 콜로라도로 이적한 가즈오는 2007년 락토버에 일원으로 활약했고 이후 휴스턴과 계약하지만 부진이 거듭돼 7년간 승리 기여도 5.3을 기록하고 돌아갑니다. 89를 기록한 9위 선수는 소달구지라는 별명이 있었던 소다구치, 다구치 소입니다. 다구치는 미국에서 뛴 8년 동안 한 번도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통산 성적을 162경기로 환산하면 5홈런 9도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번트 실력과 함께 뛰어난 중견수 수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8년을 뛸 수 있었는데요. 다구치는 8년 중 4년을 포스트 시즌에 나갔고 2006년 세인트루이스와 2008년 필라델피아에서 우승 반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구치는 아나운서 출신인 부인으로부터 배운 영어가 대단히 유창했다고 합니다. 가와사키가 응원단장이나 개그 캐릭터로 주목받았다면 다구치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습니다. 8위는 91을 기록한 조지마입니다. 아마 아시아 프로리그 출신 포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사례는 다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2시즌 조지마는 공격에서 평균 이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영어보다도 조지마의 일본식 볼배합을 시애틀 투수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티를 냈던 선수는 제로도 아시번인데 펠릭스 에르난데스도 와카마츠 감독이 포수를 바꿔주자 성적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조지마는 3년차 시즌에 성적이 크게 떨어지고 4년차 시즌에는 자리를 위협받자 보장된 800만 달러 연봉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7위는 95를 기록한 이구치입니다.
이구치는 아지기엔 감독이 스몰볼을 제창한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데뷔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등 첫 2년은 좋았지만 이후 부상을 당해 꺾이는데요. 참고로 이구치가 기록한 44개의 홈런은 1루수 제외 아시아 내야수 중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6위는 96을 기록한 이와무라 아키노리입니다. 템파베이에 입단한 이와무라는 첫 두 시즌 활약이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던 중 거친 태클을 피하지 못해 심각한 무릎 인대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습니다. 이와무라를 다치게 한 선수는 그로부터 6년 후에는 강정호를 다치게 하는 크리스 코글란이었습니다. 5위는 정말 알 수 없는 선수였던 후쿠도메 고스케입니다. 영어로는 음란해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후쿠도메는 WRC 플러스 102로 평균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4년 4,800만 달러 계약이었기 때문에 결코 성공적인 영입이 아니었습니다. 후쿠도메처럼 FA를 통해 진출한 다른 선수들은 마츠이 히데키가 3년 2,100만 달러, 마츠이 가즈오가 3년 2,200만 달러였습니다. 컵스가 후쿠도메를 기대했던 건 이치로의 일본 OPS가 0.943인데 후쿠도메가 0.940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 타율이 3할 5푼 3리였던 이치로가 44살까지 뛰면서도 메이저리그에서 3할 1푼 1리를 기록한 반면 진출 전 일본 타율이 3할 5리였던 후쿠도메는 2할 5푼 8리로 5푼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후쿠도메의 또 다른 문제는 봄쿠도메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봄과 나머지의 차이가 너무도 컸다는 건데요. 후쿠도메는 통산 OPS가 0.754인 반면 4월 성적은 타율 3할 3푼 3리, 출루율 4할 4푼, 장타율 5할 3리로 OPS가 0.944입니다. 후쿠도메는 4월 조정 OPS가 150에 달하는데요. 통산 조정 OPS가 150을 넘어가는 현역 타자는 176의 트라웃과 150의 보토뿐입니다. 3위는 100살을 기록한 이치로인데요. 재밌는 건 아웃기가 105를 기록함으로써 이치로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웃기는 노모만큼이나 자존심을 포기하고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선수인데요. 아웃기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2012년은 계속된 실패로 일본 타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는 다르비슈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한 마치 작가가 대성공을 거뒀다면 다르비슈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반면 2014년에 진출한 다나카는 2013년이 다르비슈가 사이영상 2위, 이와쿠마가 3위, 우에하라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고 류현진이 성공적인 데뷔를 한 데다 포스팅 상한 규정까지 생기면서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게 됩니다. 다시 아웃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웃기는 일본을 대표하는 타자였음에도 미러키가 적어낸 250만 달러가 포스팅 최고액이 되는 수모를 당하는데요. 심지어 미러키는 입단 테스트까지 요구합니다. 아마 보통의 선수였다면 대부분 장난하냐? 하면서 돌아섰을 겁니다. 뻣뻣한 자세로 일관했던 미러키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데요. MVP 라이언 브론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브론은 절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아웃기는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10홈런 30도루 43볼넷 55삼진으로 보급형 이치로가 되는데요. 하지만 2년차 시즌 성적이 떨어지자 캔자스시티로 트레이드됩니다. 이때 캔자스시티가 미러키로 넘겨준 윌 스미스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34세이브를 올리고 올해 애틀란타와 3년 4천만 달러 대박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웃기는 당시 수비와 기동력을 중시하는 캔자스시티 야구와 잘 맞았는데요. 하지만 수비가 문제였기 때문에 경기 중반에는 늘 다이슨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미러키의 승리 공식은 앞서 있는 경기 후반 아웃기를 뺀 후 다이슨이 중견수로 투입되고 로렌조 케인이 중견수에서 우익수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아웃기가 뛴 2014년 캔자스시티는 메디슨 벙가너를 만나 우승에 실패하는데요. 아웃기 자리에 벨트란을 고려했던 로열스는 벨트란이 거부하자 알렉스 리오스를 영입하고 리오스는 데뷔 후 처음으로 나간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 반지를 얻고 은퇴합니다. 아웃기는 2015년에 입단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뷔 시즌을 떠올리게 하는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타석에서 공에 맞아 발목 골절을 당했고 돌아와서는 부상 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웃기는 2018년 야쿠르트로 돌아가 또 한 번 클래스를 증명합니다. 1위는 지금까지 안 나온 유일한 선수가 있죠? 맞습니다. 마츠이 히데키인데요. 마츠이의 조정 득점 생산력 WRC 플러스 119는 2위인 아웃기의 105, 3위 이치로의 104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타니는 1500타석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1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츠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느꼈는데요. 2002년 요미우리 유니폼을 입고 50홈런, 장타율 6할 9푼 1리를 기록한 마츠이는 일본에서 했던 대로 하면 미국에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홈런을 노리는 스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시 고지라의 미국 정복을 꿈꿨던 일본 팬들은 마츠이가 데뷔 시즌 16홈런에 그친 점에 크게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던 마츠이는 2년차 시즌에 아시아 타자 첫 30홈런, 3년차 시즌에는 첫 3할 타율을 만들어냅니다. 마츠이는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이 2할 8푼 1이지만 득점권 통산 타율은 2할 9푼 4리를 기록하는데요. 특히 양키스 첫 새 시즌은 3할 1푼 4리였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들어한 조토레 감독이 4번 또는 5번 타자로 기용하면서 마츠이는 첫 새 시즌 평균 110타점을 올리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요미우리의 4번 타자가 양키스의 4번 타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마츠이는 2006년 수비 도중 손목 골절상을 당함으로써 일본에서 이어오던 1768경기 연속 출장과 메이저리그 518경기 연속 출장이 중단됩니다. 2009년 마츠이는 계약 마지막 시즌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요. 28홈런 90타점을 기록한 마츠이는 월드시리즈 6차전 6타점 대활약으로 양키스의 9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고 월드시리즈 MVP가 됩니다. 이후 양키스는 다시 10년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츠이는 양키스에서 출전한 포스트 시즌 56경기에서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5할 4푼 1리, OPS 0.933이라는 가을 사나이의 면모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양키스는 마츠이가 떠난 후 카노, 에이로드, 그랜더슨 같은 가을 오적이 등장합니다. 마츠이는 29세 시즌부터 38세 시즌까지 WRC 플러스 119를 기록하는데요. 추신수는 28세 시즌까지가 131이고 29세 시즌부터 36세 시즌까지는 120입니다. 추신수도 참 알면 알수록 대단한 타자죠. 비록 조정 득점, 생산력은 뒤지지만 아시아 최고의 타자 역시 이치로라고 생각합니다. 누적 성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츠이 이야기가 해보고 싶어서 그 김에 다른 일본 타자들까지 알아봤는데요.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